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강의입니다. 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이 한 권의 개론과 민법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권 강론 들어옵니다. 우리 물권이 총 민법이 8개죠. 근데 우리는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온다 했죠. 나머지 7개를 공부합니다. 그중에 먼저 점유권 공부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먼저 이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도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면 내 건 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럼 임차권은 본권입니까? 임차권도 돈 주고 빌렸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채권이지만 다 본권에 포함됩니다. 전세권도 본권이죠. 정당하게 빌려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에게도 인정됩니다. 두 가지는 따로따로 별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자전거가 있습니다. 갑이 타고 다닙니다. 갑이 타고 다니면 갑에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고 갑이 사실상 지배에 점유하고 있죠. 갑에게 점유권도 인정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서요. 훔쳤다가 절도했다 절취해서 중학생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중학생이 자전거 훔쳤죠?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여전히 갑이죠. 을은 도둑놈이죠. 그래서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 없습니다. 일단 소유권 없죠. 갑이 소유자인데 갑에게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지배하고 있으면 도둑놈에게 점유권 인정해집니다. 갑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곧바로 소멸해요. 갑은 아까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유권은 상실했고 본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둑놈은 본권은 없죠? 도둑놈이 타고 다니면 점유권 인정됩니다. 이상하네. 무슨 법이 도둑놈을 점유권으로 보호할까요? 네, 보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원에 앉아 있어요. 중학생들이 공원에 자전거 타고 옵니다. 우리 여기 박스 안만 봤어요. 박스 안에만 봅니다. 공원에 처음 보는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럼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 자전거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맛박에 도둑놈 안 써있죠? 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학생이 타고 있는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키가 막 서장훈처럼 이 을 대가리 때리고 자전거 뺏어서 타고 놀아요. 을은 저기 구석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박스만 목격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병 보고 저 썩을 놈 그러죠. 우리가 싸움 잘하면 분 뺏어서 을 줍니다. 싸움 못해서 경찰에 신고해서요. 그럼 경찰이 출동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뺏어서 을 줍니다. 이처럼 우린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을을 소유자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평화로움을 병이 깨뜨렸죠. 그 물도 점유권으로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쌈자는 우리 대신 해주거나 경찰이 대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번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도둑놈도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 공부해서요. 이처럼 우리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평안하게 가지고 있죠. 그 상태를 법적 권리로 부하는 걸 점유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데 내 자전거 내놔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타던 자전거 내놔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둑놈도 위아래가 있어요. 을은 얼마나 힘들게 훔쳤겠어요? 힘든 게 훔쳤죠. 내 병이 가져가면 을은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네,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신 해주거나 경찰이 대신 해준 겁니다. 이처럼 자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누군지 몰라요. 갑이 타고 있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로 타고 다닐 수 있고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빌려서 탈 수 있고 도둑질해서 타거나 길에서 주워 탈 수 있습니다. 넷 다 점유권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본권인 것이고 아래 두 개는 본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점유권은 있습니다. 이렇게 본권과 점유권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건물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누가 점유할 것인가?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현재 건물 점거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누가 부지를 점유할까요? 여러분, 건물은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지는 이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소유자는 미국에 살아서 이 건물 소유자가 현재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점유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해요. 임차인 같은 애들은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여러분 192조가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도둑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면 본권이 없어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항에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도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04조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공부했어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해보겠네요. 회수한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앞문장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어요.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합니다. 204조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처럼 쭉 연결이 되도록 192조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법조문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유치권을 공부하는데 유치가 점유란 말이거든요. 유치권 똑같습니다. 유치권도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192조 2항에서 인정하는 거라 우린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죠. 그 예외적 현상을 관념하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첫 출발이 제일 중요해요. 이 두 사람 잘 보세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나요? 여기 자 있는 그대로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죠? 여기 써 있죠. 점유자라고.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그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뭐든지 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다.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점유자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죠. 얘는 물음을 나와도 무조건 있다 된다면 되고 얘는 점유자 아니라 써 있죠.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자이다. 물권적 초원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초원권 상대방한테 할 수 있다. 뭐든지 있다 하면 돼요.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 요건이 주택인도 점이 나와요. 간접 점유로 대항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세요.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답니다. 점유권 없다, 점유자 아니다. 물권적 초원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초원권 상대방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든지 있다, 얘는 뭐든지 없다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무조건 맞춰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이미 문제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점유 보조자가 있는데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하여 타인 지시 동을 합쳐요. 타인 지시 받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타인은
지시한 자입니까? 지시받은 자입니까? 지시한 자죠. 그럼 지시한 자가 점유자가 되고 지시받은 자는 점유보조자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마트 생각하세요. 갑이 편의점 사장님이고 을이 알바 직원입니다. 그럼 사장님은 밖에 놀고 있고 알바 혼자 매장을 사실상 지배해요. 그러더라도 을의 독자적 지배가 아니죠. 갑이 지시를 받거든요. CCTV로 사장님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없습니다. 이 자를 점유 보조자 그래요. 오히려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차, 점유주가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 사장님은 점주잖아요. 점유자예요. 이 직원을 영어로 다섯 글자 아르바이트, 점유 보조자가 영어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갑에게 물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임대차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합니다. 그래서 물건 점유를 우리에게 넘겨요. 그럼 우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갑은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점유를 영원히 우리에게 넘긴 게 아니죠. 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 갑은 다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다시 갑이 회복이 가거든요. 그러면 언젠간 점유를 갑이 다시 되찾아 가기 때문에 현재는 지배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러고 이 점유 매개 관계로 의리하는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이 한마디로 빌려준 관계죠. 이 빌려준 거 나오면 점유자 두 명이에요. 빌린 자가 직접 점유자, 빌려준 자가 간접 점유자. 이제 뭔가를 빌려주면 여긴 점유자 두 명입니다.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세가 무상이죠. 공짜로 빌려준 무상. 임대차는 유상, 돈 받고 빌려준 겁니다. 임차가 보관, 물건 보관 맡긴 거죠.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직접 점유하고 싶어요? 간접 점유하고 싶어요? 직접 점유하고 싶어요? 간접 점유하죠. 여러분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누가 건물 주죠? 임대인, 갑이 간접 점유자 건물 주고 얘는 기껏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돈 없어서 합니다. 간접 점유 돈 없으면 못 해요. 뭐 100억짜리 시세요? 그럼 이게 1000억짜리 건물 1000억짜리예요. 그럼 누가 건물주예요?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 건물주입니다. 조물주의 건물주. 이가 건물주, 조물주에 있어요. 근데 간접점유자한테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얘는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간접점유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카톡 대문에 간접점유 되자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간접점유입니다. 사랑 웃기고 있어. 사랑보다 간접점유가 더 아름다워요. 이 모든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 여기는 두 명이에요. 여기는 점유자 아니죠? 여기는 점유자 한 명만 있어요. 여기는 점유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예, 의리평한테 다시 빌려주면 점유 매개 관계 중첩적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재에서 양가로 1번 점유 보조자 있어요. 법조문 보셨고 아까 점유 보조자 뭐든지 없다 안 된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뭐든지 없다 안 된다로 끝납니다. 네, 양가로 2번 간접 점유가 있죠. 뭐든지 있다 된다요. 1번 간접 점유도 점유권 갖는다. 따라 그 점유권의 모든 여력이 간접 점유 다 인정된다. 직접 점유자 1 임차인. 임차인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뭐든지 있답니다. 주임법상 대항 요건이 인도가 주택 점유하는 거죠. 점유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 취득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점유 뭐든지 다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시험은. 이제 193조 우리 교재였지만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면 점유권 무조건 넘어갑니다. 설령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자식은 미국 유학 중이에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죽은지 모르더라도 점유권은 무조건 자식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이제 X부동산, Y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건데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럼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상속이죠. 여기다가 자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게 아버지가 자주점이면 자식도 자주고 아버지가 이게 타주였다면 자식도 타주가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포괄승계 상속이 됩니다. 자, 이제 점유 종료 효력에서 자주와 타주 구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타주를 주로 245조 1항 취득시효에서 먹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 245조 1항이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입니다. 먼저 20년이죠. 소유사가 이 자주점이에요. 소유사가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여기까지 취득시 완성했거든요. 그럼 취득시 완성하면 마지막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자주 타주는 어디서 써먹어요? 이 취득시효. 타주는 절대 소유권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 점유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유권이 어려운 이유가 점유권과 이 취득시효를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따로따로 공부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100% 외우거든요. 우리는 취득시효와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빨강색이 소유사 자주점유죠. 좀 이따 자주점유가 끝나면 빨강색이 이쪽 20년으로 빨강색이 바뀌어요. 좀 이따 빨강색 20년으로 바뀝니다. 지금 자주점유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자주점유는 소유사가 있는 것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의 원칙 객관설입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한을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점유자 내시무사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합니다. 원칙은 객관설인데 예외적으로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불분명합니다. 이때는 일단 자주로 인정해줘요. 추정이 일단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원칙이 객관설이죠. 예외적 자주 추정입니다. 그 원칙 객관설 먼저 하겠습니다. 반가를 1번 객관설입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은 법률행위로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돈 주고 점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물은 소유자 아닌데 그물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린 돈 주고 점유를 받았죠. 그럼 소유자 아니어도 우린 내 것처럼 사용하겠죠? 그게 자주가 됩니다. 아래 보면 극명합니다. 갑자증거 도둑놈 훔쳐서 점유해요. 그럼 도둑놈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럼 도둑놈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해봐 모르네요. 이거 자주입니다. 도둑질을 왜 하죠? 설마 자전거 깨끗이 닦아서 갑에게 돌려줍니까? 그거 아니죠. 갑 소유권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타고 다녀요. 그게 도둑놈이고 그 점유는 자주가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오늘 밤 도둑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자주인가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자주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자주가 됩니다. 다음 간 물건을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치해서 의뢰결 물건이 넘어왔어요. 이런 점유매개관계로 의리하는 게 직접 점유,
갑이 아까 간접점유 그랬죠. 그럼 이을점유는 직접점유인데 그럼 을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을은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죠. 빌렸으니까 얘는 타주점유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자 나오면 임차인 생각하시고 타주라고 바로 붙여야 돼요. 그 다음 갑부동산 을에게 명의신탁이 있어요. 을 앞으로 등기하면 맡긴 사람을 명의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는데 보통은 명의신탁하면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겁니다. 갑이 사용수익하겠죠. 즉 월세 갑이 받겠죠. 껍데기만 수탁자에게 넘긴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이게 농지라서 갑은 돈 많아서 농사 짓지 않습니다. 수탁자에게 네가 농사도 지어 그랬어요. 수탁자가 점유합니다. 그럼 수탁자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건 타주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받아서 타주가 됩니다. 타주기 때문에 이대로 20년 점유해도 갑은 소유권 절대로 취득시효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타주니까 절대로 소유권 취득시효 못합니다. 이처럼 자주타주는 주로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다음 갑소유 토지를 을이 침범해 점유합니다. 즉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을이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한다는 게 실수로 착오로 옆 토지에 살짝 착오로 침범해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수로 살짝 침범했죠. 이건 애교로 봐줘서 애교로 자주점유로 봐집니다. 그래서 을 점유는 자주예요. 자주인데 이 상태로 20년 경과하면 을은 소유권 시효 취득합니다. 즉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세한 을을 보호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게 되고 20년 지난 을이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주점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부예요. 일부라도 여기 경계에 철조망이 쳐 있거든요. 우리 철조망 딱 걷어버리고 살짝 넘어가면 갑이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갑토지인지 알면서 나무 땅인지 알면서 무단점유합니다. 이건 타주입니다. 타주. 자주 추정 깨지고 이건 다 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시효 못하죠. 이때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갑이 등기부상 면적을 을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하면 이건 당연히 나무 땅인지 알고 들어가겠죠.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우리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갑토지에 을이 묘를 써서요. 그럼 여기 을아버지가 있죠. 묘는 을소유, 묘는 을소유인데 을이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갑토지를 사용하네요. 그게 분묘 기지권입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하죠.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타주점이죠.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필요해서 갑 점유는 타주가 됩니다. 갑토지 점유는 타주가 돼요. 이게 다 객관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번 객관설 보세요. 1번 점유자와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시분사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주고 직접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가 됩니다. 명의수탁자 타주 그랬죠. 3번 매수인이 차고 동그라미 쳐요. 차고로 인조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을 믿고서 점유하면 자주가 되고 자주. 근데 이제 공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그때는 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주니까 소유권 취득시 할 수 있고 이때는 타주니까 소유권 취득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원칙 객관을 봤습니다. 이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일단 자주로 일단 인정해 줍니다. 그게 197조 1항이 있어요. 그럼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점유, 선의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이 되는데 좋은 것 중에 이 무과실만 추정한대요. 그래서 1항 어딘가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추정 넣으면 과실 없이 있는가 보세요. 이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다른 건 다 추정이 됩니다. 그럼 살짝 이어봐요. 소유사 자주점유, 그러면 자선, 평공 추정돼요. 앞글자 자선, 평공 추정됩니다. 이 점유자는 자선, 평공 추정되고 이걸 추정받으면 이 사실을 점유자가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근데 과실 없이 추정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다 추정됩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고 선의 반대가 악이죠. 평온 평화롭게 반대말이 폭력 강폭이 되고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은밀히 비밀스럽게 돼요. 그럼 점유자의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4가지 입증할 필요 없어요. 팔짱 끼고 있으면 되죠.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아래 4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과실 없이 추정 안 되기 때문에 과실인가 무과실인가는 추정 못 받죠? 그럼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자선평공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타인 토지를 20년 점유하네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근데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을은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갑 토지를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 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안 뺏게 하겠죠.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 시효는 자주만 가능해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이 점유자가 자주점이라고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득 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키려는 갑측에서 너는 타주기 때문에 취득 시효 못했다고 입증해야 할까요? 을은 자주로 추정됩니다. 입증할 필요 없어요. 뭔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했겠지라고 다 추정해집니다. 그래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럼 갑은 엄청 억울하더라도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을리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은 입증책이 없어요. 갑은 엄청 억울하죠? 그래도 을의 취득시효를 막기 위해서 갑은 을 점유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소유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자, 그럼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근데 을이 성질이 겁나 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가 네 토지 몇십 년 전에 돈 주고 샀잖아. 내가 그때는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에게 남아있지만 내가 왜 20년 점유했겠어?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을이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우리 등기에서도 공부했거든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엄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과하고 똑같이 안 깨집니다. 갑이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자,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는데 구두로 말로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지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갑에게 입증 책임 있죠. 구두든 소송이든 다 갑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럼 갑이 소유자가 본권자죠. 그래서 갑이 제기한 소를 본권에 관한 소랍니다. 근데 갑이 제기한 소에서 을이 패소했네요. 그럼 갑이 다 입증했네요. 그래서 갑이 모든 걸 입증해서 이 추정 싹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주 싹 깨져요. 그래서 자주 선의도 깨지고 자주도 싹 깨집니다. 깨지는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선이 깨졌죠? 그럼 선의가 악의로는 소재기 시 바뀌고 자주가 타주로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뀝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단 외웁니다.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 일단 앞글자기 아까 선이 시옷 여기 이응이죠? 시옷 이응 시옷 외우시고 시옷 이응 시옷입니다.
여기 지읒, 티읒. 여기 지읒이 티읒을 언제 바뀌어요? 지읒, 티읒, 피읍, 히응 외우세요. 지읒, 티읒, 피읍, 히응입니다. 다시 선이가기로 시옷, 이응, 시옷 하시고 자주가 타주로 지읒, 티읒, 피읍, 히응 하시면 돼요. 이게 197조 2항입니다. 2항에서 선의점이라도 무슨 소죠? 본권에 관한 소유세폐사인데 언제 하기가 돼요? 소제기시에서 시옷, 이응, 시옷 하세요. 그 지읒, 티읒, 피읍, 이응에서 눈만 크게 뜨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이런 거 꼭 맞춰야 돼요. 여러분 교재 반가로 2번 자주점유 추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묶어요. 자, 1번 일단 굵은시가 점유자가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그럼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있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 안 깨진다. 번복되지 않는다. 2번은 점유자가 동그라미죠.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소송 제기 동그라미죠. 그럼 점유자가 입증 책임 없는데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 확정되어도 절기도 안 깨진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3번 자, 소유자가 동그라미죠.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동그라미죠. 이게 본권원서죠. 제기해서 그 소송 사건이 점유자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럼 소유자가 모든 걸 입증했죠. 그럼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송 제기 시 언제 타주가 되어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주어가 점유자가 시작되면 절기 때 번복되지 않습니다. 3번처럼 주어가 소유자로 시작돼 깨지는데 선이 가기로 소제기 시 자주가 타주로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4번 아까 했죠. 부동산에 대한 악의 남의 땅인지 알고 무단점유하면 자주추정이 깨져서 이때는 타주가 되기 때문에 취득시효 못한다고 아까 나왔던 거죠. 자, 이제 245조 점유취득시효인데 지금까지 소유사 봤거든요. 자주점유만 취득시효 가능하죠. 이제 빨강색이 20년 맞겠네요. 소유권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해야 돼요. 2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조가 나오는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하자까지 다 승계합니다. 하자를 감안해서 이 승계인에게 유리한 거 자기 멋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제일점에 A가 10년 타주점에 있어요. 그 점유를 B가 승계받아서 7년 자주점유합니다. 그 점유를 현재 을이 승계받아서 우리 10년 자주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최종 점유 승계인이네요. 우리 최종 점유자 승계인이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요. 앞사람과 분리해서 자기 것만 10년 자주점유 선택할 수 있고 B까지 병합 가능합니다. B까지 병합하면 17년 자유가 돼요. 그리고 A까지도 병합 가능합니다. A까지 병합하면 기간은 17년, 17년이죠? 네, 하자를 승계하니까 기간 27년이죠? 하자 승계하니까 27년 타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우리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갑토지를 취득시하고 싶어요. 그럼 시효 취득은 자주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병합해야 되죠? B까지 병합하면 가장 유리하죠. 그러면 17년 자주가 된 겁니다. 그럼 17년 자주라 조용히 3년 버티면 취득시합니다. A까지 병합하면 좋겠지만 A까지 병합하면 기간은 이미 27년이거든요. 하자를 승계해서 27년 타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 가능하니까 비점유까지 승계하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17년 자주한 거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199조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을, 여기서 을이죠. 을은 자기 점유만 주장, 이게 분리, 앞사람과 분리한다.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이 병합할 수 있다. 이항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때 하자도 계승 승계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취득시효 몇 년 점유하죠?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이 며칠이죠? 계산하기 힘들죠? 그럼 20년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점유 계속 추정을 둔 겁니다. 198조.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계속 추정이 있어야 우리 20년을 주장해서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즉 갑토지가 있는데 우리 그래요. 자 봐라. 내가 20년 전에 갑토지 점유했다고 입증했어요. 즉 20년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공과금 고지서가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 20년 전에 갑토지 점유했다고 입증했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 있죠. 근데 지금도 점유하네요. 그러면 20년 이상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럼 추정받으니까 우리는 20년간 점유했다고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20년 전과 현재 딱 두 시점만 입증하면 점유는 계속 됐겠지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20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초딩도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 1002호 살아요. 옆집에 1002호 살죠. 초딩한테 물어보세요. 자, 얘야, 옆집 아저씨가 5년 전에 옆집에 살았어. 근데 지금도 살고 있네? 그럼 옆집 아저씨는 계속 살았겠니? 이사 나갔다 들어왔겠니?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절대 답 안 해요. 아마 미쳐서? 아니, 당연히 5년 이상 살았겠지. 어떻게 이사 나갔다 들어왔겠어? 라고 한다고요. 이처럼 초딩도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이때는 B가 점유했고 현재 을이 점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조 공부하죠? 198조죠. 방금 전에 199조 공부했거든요. 그럼 왜 199조를 제가 먼저 봤을까요? 제가 설마 8 다음에 군지 몰랐을까요? 이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199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98조를 따지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199조에서 자 앞에는 B가 점유했고 현재 을이 점유해도 아까 199조에서 을은 저는 앞사람 B 점유를 승계받았어요라고 입증하면 즉 199조 입증하면 사람이 달라도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준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조를 먼저 공부하고 198조를 지금 나중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조와 199조로 20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지금 이 소유권 취득시효는 이 첫째 줄 있죠? 여긴 점유권에서 다 공부했어요. 아까 자주점유 공부했고 평원, 공연, 추정된다 공부했고 198, 199조에서 20년 공부했습니다. 그럼 첫째 줄은 점유권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에서 이 등기를 공부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은 지금 점유권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에서는 등기 쪽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점유권과 취득시효 연관된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취득시효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0조 권리적복 추정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취득시효와 상관없습니다. 그럼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 그랬죠. 이 물건은 동산을 의미하고 부동산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동산으로 바꿔봐요. 자 그럼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일단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제 얼굴 안 보이죠? 제가 지금 잠시 안경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안경 쓰고 있으면 그 안경 누구 거예요? 네 거, 제 거라고 하겠죠. 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싸구려 동산 안경을 제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 네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 인정해 주죠. 이게 적법 추정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겠죠? 설마 옷 다 벗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옷 입고 있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제가 옷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 네 거라고 일단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싸구려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면 네 거라고 인정해 준다가 200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은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서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인사해요? 점유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이자에게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구려 동산만 200조가 인정되고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은 200조 적용 안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점유권 일반 사항 다 공부했습니다. 자,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어요. 초초 요약집은 한 권의 민법 개론 다 들어있고 기출문제집도 이 한 권의 민법 개론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충분히 1차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계속 반복해 봐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이름 두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아래상 참고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